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성호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외부 계단 준비했어요. 보통 주거에선 사실 잘 안 써요. 주거에선 잘 안 쓰는데 저도 주거에선 안 써요. 웬만하면 안 써요. 주로 이제 상가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이런 거죠. 이 집 많이 보셨죠? 우리 건축주대학교에서 현장 투어 가는 그 집입니다. 그 집에 가서 보시면 이제 1층에서 2층이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요. 요 밖에 나와 있는 거 자체를 그냥 외부 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 계단. 그래서 이게 왜 나와 있냐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상가, 위에도 상가거든요. 그래서 2층에 상가를 가려면 안에 칙칙한 계단실을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냥 길 가던 사람이 여기 계단 통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외부 계단의 건축 계획상의 큰 장점입니다. 이 상가라는 것은 항상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만 그 상가의 위치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가 계획할 때는 외부 계단을 적극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이 건물을 2층에 상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안에서 계단을 찾아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랑 밖에서 일로 오세요 웰컴 하는 계단이랑은 부동산 가치 추정과 실제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하실 분들, 특히 지하 1층이나 지상 2층 이런 부분에 상가 하실 분들은 외부 계단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상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외부 계단은 이 외부 계단이 이 같은 경우 이렇게 매달려 있죠. 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 어떤 지탱해주는 별다른 서포트 구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면적을 빼줘요. 옆면적에서. 그래서 그 면적도 모으면 또 이제 원룸 하나가 나올 수 있는, 높은 건물의 경우 원룸 하나가 나올 수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면적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상가 부분에서 많은 외부 계단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에서는 따지고 보면 발코니 확장, 주택에 있는 발코니 확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면적이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노대도 있고 외부 계단밖에 없는데 노대는 요새 인정 잘 안 해주니까 빼고, 그럼 남아있는 거는 결국 이런 외부 계단이 면적상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다. 거의 유일한.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만 얘기하려면 컨텐츠 안 찍었겠지. 요거를 제가 다른 건축대학 오신 분들이나 저희 원데이 세미나 오신 분들이나 참 말씀드려요. 좋다고. 돌아가시고 나도 외부 계단을 할 거야 라고 하세요. 하는 건 좋은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제가 수업에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맞게 구현돼 있는지 보자 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외부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공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자, 여기 지금 벽돌 건물이죠. 벽돌 건물이고 요 외부 계단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여기 벽에도 어딘가 콘크리트가 있고 요 콘크리트가 매달려 있는 형태로 나와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요렇게 지금 콘크리트 벽이 있고 콘크리트 계단이 이렇게 서로 매달려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늘 봐야 되는 게 단열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같은 실내여서 상관없지만 방수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끌고 가는 와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물 새거나 곰팡이 결로 생기거나, 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어떻게 과연 이 외부 계단과 만났을 때 잘 처리를 해줄 거냐. 시공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다. 시공사가 알아서 안 해줍니다. 도면이 없으면. 시공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는 그냥 현장 소장님이 내 경험상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아무 문제 없었더라. 자, 현장 소장님이 계속 10년, 20년 그 건물에 살지 않습니다. 현장 소장님은 시공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현장 소장님이 계신 동안 눈 오고 비 왔을 때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공교롭게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나는 그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건물의 문제를 안 일으킬지 이제 그거를 좀 보자는 겁니다. 보통 이제 계단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엘리브 쓰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장애인 엘리베이터 또 써달라고 하겠지? 그래서 1400 엘리베이터 쓰고, 요 앞에 보통 이제 계단이 이렇게 놓이잖아요. 근데 외부 계단이니까 외부 계단을 지탱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둥을 가운데 이렇게 박아둔 다음에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벽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실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는 외부이고 여긴 내부이고
그럼 여기가 이제 골조 기둥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건데, 여기를 조금 더 확보해서 보면 단면으로 제가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있고,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떻게 단면으로 붙냐 하면, 여기가 벽이라고 하면 계단이 이제 요렇게 붙어 있어요. 계단이 요렇게 붙고, 이제 밑에서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조금 있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계단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밑으로 올라가는 거 있고, 단열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외단열을 할 테니까. 저는 여러분 내단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수업 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 내단열 안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여기가 실내, 여기가 실외, 여기도 실외. 그러면 모든 현대 건축의 문제는 제가 단열이 끊기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죠. 단열이 끊겨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단열이 여기서 끊겨 있어요. 여기 일반인들은 당연히 요 사이로 냉기가 타고 들러온다. 근데 우리는 실내에 있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간 통로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자, 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저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생긴다는 게 뻔히 나옵니다. 그게 이제 결로 곰팡이 시작인 거예요. 다시 이제 화면을 보면 아까 그려드렸던 겁니다. 계단이 이 위에 올라가는 계단 있고 요 밑에 내려가는 계단 있으면 요 계단을 잘라서 실내랑 실외랑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하면 이 단열이 끊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일반인들 분들 생각할 때 뭐 저 정도 단열 없는데 외부 계단 쓴다고 뭔 문제 생기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은 영하 5도, 밖에가 영하 5도이고 실내가 20도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 해석 수치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가장 추운 거부터 가장 따뜻한 것까지 영하 5도에서 20도, 총 25도 바리에이션이고 그 색깔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온도 분포가 영하 5도에서 20도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게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면 가장 따뜻해 보이는 건 여기죠. 여기도 좀 따뜻해 보이고, 여긴 단열재니까 단열재 속에서 온도 변화 일어나고, 단열재가 없는 곳, 여기 이제 열이 이렇게 쭉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이제 곰팡이 결로편 찍으면서 제가 곰팡이 생성 온도 몇 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영상 실내 온도가 20도에 상대 습도 50% 조건일 때 12.6도, 그다음 결로는 한 9.8도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뜨는 카드 영상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조건에서 다시 보면 그럼 여기는 그럼 몇 도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찍어왔지. 보실게요. 이 영상이에요. 여기가 영하 5도, 똑같이 실내니까 영하 5도 쭉쭉쭉 가죠. 영하 뭐 4.5도 쭉쭉 옵니다. 쭉쭉 오다 3도, 2도, 1도 오다가 자, 영상으로 쭉 올라가다가 어머나 여기가 12도네. 여기가 12도.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 13도 정도 나오고, 이제 14도 정도 나오고, 여기도 이제 내려가면 뭐 13도 나오고, 쭉 올라가면 20도 가까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도 한 13도, 14도 정도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무슨 결론이 나오냐? 저 외단열을 쓰고 외부 계단을 이런 형식으로 박아 넣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선 모양을 따라서 곰팡이가 쭉 간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상가이기 때문에 습도 조건이 낮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여기가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여기 설렁탕집이 들어왔어요. 설렁탕집 습하죠? 계속 공구 끓이고 그래야 되니까 그럼 실내 상대 습도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사선으로 결로가 쫙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꼬마 빌딩 지으실 때 외단열을 면적에서 인센티브 받으려고 외단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외부 계단을 듣고 와서 야 나도 외부 계단 써줘 라고 한 다음에 아무런 조치 없이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결과상 그냥 안고 가는 거다.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이게 시공사한테 있을까? 이걸 가져온 건축주한테 있을까? 이걸 해달라고 해서 만든 건축사한테 있을까? 셋 다 잘못입니다. 셋 다 잘못.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열이 끊기는 부분에서는 모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 제대로 하려면 무슨 솔루션이 필요하냐? 또 그것도 궁금하실 거잖아? 그 무슨 솔루션이 있냐 하면 어쩔 수 없어. 이거 내단열을 해야 돼. 내단열로 하거나 내단열로 해서 단열재를 안쪽으로 두면 열이 어디 갈 염려가 없겠죠? 단열재가 끊기는 곳이 없으니까. 근데 당연히 내단열을 하면 바닥이랑 천장에서 단열 결손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내단열로는 설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외단열로 하면서 이 외부 계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이 또 있지. 여러분, 기술이 디자인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기술로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열교 차단제.
라는 건데, 이 뭐냐 하면 요 네모 박스 자체가 콘크리트 덩어리와 같은 구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철근 같은 거, 요게 철근이거든요. 요 철근에 요 콘크리트에 관입되는 부분 일부분을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으로 바꾼 다음에 철근이랑 용접을 해서 요 자체가 단열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요건 실질 단열, 아주 고강도 단열재거든요. 단열재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조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 대한민국에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열교 차단제를 어디 써야 되냐? 당연히 여기 쓰고 싶겠지. 여기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외단열이 끊김없이 연결되면서 구조적으로 딸랑딸랑 매달려 있는 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쓰는 거, 여기 못 써요. 왜냐하면 계단이 옆에서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계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 사이로 열교 차단을 현장에서 어떻게 사선으로 넣겠어요? 이거 철근공 아저씨들한테 쌍욕 먹어요. 이렇게 설계하면. 그러니까 이거 쌍욕을 먹으면 슬프잖아. 너무 안 슬플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면으로 다시 올게요. 자, 계단이 요건 평면입니다. 요게 벽이 요렇게 있고 계단이 요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계단 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단열 또 그려줄게요. 단열도 요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 현장에서 철근 배근할 때 요 계단 철근이랑 얘도 이제 철근이 요렇게 가거든요. 얘랑 요렇게 철근을 엮어버려요. 요렇게 그냥 한꺼번에 탓을 하려고. 요거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조한테 얘기해서 요 철근을 요렇게 다 여기를 잘라 먹은 다음에 철근을 연결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여기 철근만 요렇게 계단 참에 있는 철근만 요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열교 차단제를 넣기만 하고 여기는 따로 타설 부위를 여기 끊어주는 거죠. 요렇게 하면 철근 사장님들이 쌍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요렇게 해서 단열재가 가운데 부분은 당연히 밀실하게 채워지고요. 분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열교 차단제로서 단열재가 구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생기고 여기도 계단의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계단을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 일반 분들이 들으셔선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예비 건축주분들은 그냥 외부 계단, 외단열 쓰고 외부 계단 쓰려면 열교 차단제를 써야 된다. 근데 그 열교 차단제를 참에다 놓으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그냥 우리한테 설계 오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꼭 그 단열이 끊기는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걸 꼭 잘 논의해서 부디 10년간 끌고 가도 문제없을 건물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외부 계단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